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B형 간염을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 숨겨진 바이러스 델타 간염입니다. 자, 그럼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델타 간염, 그러니까 HDV는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바이러스 기생충처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남고 또 번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둘이 합쳐지면 얼마나 위험해질까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확 와닿으실 텐데요. B형 간염만 있을 때보다 델타 간염이 같이 있으면 간경변 위험은 2배, 간암 위험은 3배, 그리고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무려 4배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 델타 간염을 중복 감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복 감염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B형 간염과 델타 간염이 만나면 현존하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조합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델타 간염이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소평가된 위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만요, 전염 가능한 활동성 델타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기가 감염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특정 그룹을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반 B형 간염 환자들 사이에서는 유병률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약물 주사 사용자 그룹으로 가면 이 수치가 무려 43.8%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거대한 진단 격차에 있어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델타 간염을 진단하는 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일단 B형 간염이 있는 환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항체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RNA 검사를 해서 현재 활동성 감염인지 최종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한 3단계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믿기 힘든 수치인데요. 한 대규모 연구를 봤더니 B형 간염 환자 중에서 델타 간염 검사를 받은 사람이 단 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4%는 아예 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진단 과정의 구멍은 갈수록 더 커져요. 자,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중에서 최종 확진을 위한 RNA 검사까지 받는 사람은 놀라지 마세요. 고작 1.6%밖에 안 됩니다. 거의 아무도 최종 진단을 못 받는 셈이죠. 이게 바로 진단 격차의 실체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자기 병의 진짜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기적절한 치료도 놓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정말 신박한 공중보건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해결책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보편적 선별 검사를 하는 거죠. 미국 소아기학회 같은 최고 권위기관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제안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B형 간염 환자라면 무조건 예외 없이 모두 델타 간염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나 유럽, 아시아태평양 간학회 같은 전 세계 주요 보건기구들은 모두가 똑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환자는 반드시 델타 간염 검사를 받으라고요.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검사를 강조하는 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델타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사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어요. 페규라의 인터페론이라는 약이 유일했는데 이건 성공률도 낮고 재발률은 50%나 됐거든요. 정말 힘들기만 한 치료였죠. 하지만 이제 그 오랜 암흑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그 희망의 증거입니다. 바이러스가 간세포로 들어가는 걸 아예 막아버리는 약, 아니면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항체 치료제까지 정말 혁신적인 방식의 신약들이 줄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이 지금 막 3상 임상시험,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든요. 환자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이제 곧 우리는 델타 감염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치료법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과연 이 진단과 치료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메우고 숨어있는 환자들을 모두 찾아내 치료할 수 있을까요?